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대전 유성온천 문화축제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어제 내린 비가 그친 뒤 화창한 날씨 속 아이들 손을 잡고 축제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물총도 쏘고 공연도 즐기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우레와 같은 함성과 함께 온천물이 담긴 물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사방에서 오는 물줄기에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해맑은 미소를 보입니다. 대전 유성구 복명동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 문화축제 현장입니다. 인근에서는 아이들이 물 대신 공이 들어찬 온천탕 안에 들어가 놀며 땀범벅이 됐고 조격체험장에선 온천물에 발을 적셔보기도 합니다. 엄마랑 할머니랑 다 같이 축제에 있어서 왔어요. 기분이 좋아요. 거리에 마련된 벌레 체험 부스에서는 아이들이 사슴벌레를 구경하는가 하면 채집 체험에 열중합니다. 10mm의 비가 쏟아진 전날과 달리 화창해진 날씨. 나들이 하기 좋은 20도 초반의 기온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어제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축제를 좀 즐길 수가 없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나와서 같이 이렇게 가족들끼리 즐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유성의 온천과 과학을 알리기 위해 1989년 시작해 올해 29번째를 맞는 온천축제는 이제 대전을 대표하는 축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함께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특별히 물총 대첩이나 거리 퍼레이드 또 DJ 파티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해서 아무 준비 없이도 즐길 수 있는. 시민들은 사흘 동안 이어진 온천 축제를 즐기며 주말 휴일을 마무리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57분쯤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했습니다.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8살 A군이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동갑내기 B군은 얼굴이 크게 다쳤으며 50대 승용차 운전자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53분쯤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회덕 분기점 인근에서 승용차와 경차, 1톤 화물차 등 차량 3대가 연달아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63살 여성 A씨가 1톤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처음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뒤따라오던 경차가 승용차 후미와 부딪혔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A씨가 1톤 화물차에 치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빠른 사업 추진이 기대되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달 본격 시행된 데 이어 이달에는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둔산지구 등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준공 20년 이상 된 아파트 비율이 58%로 노후 아파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대전시, 특히 1기 신도시 개발 당시인 1990년대 조성돼 준공 30년을 넘은 둔산지구는 노후된 건물과 주차장 문제 등으로 신축 아파트 수요가 큽니다. 이런 노후 도시를 통합 정비하는 대신 용적률 상한을 지금보다 150% 더 올려주고 안전진단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달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정부가 이번 정비 사업의 선도지구를 선정해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 사업을 초고속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쏠립니다. 선도지구에 의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꾀하기 때문에 그 노후계획 도시가 도시공간 구조의 하나의 큰 허브, 핵이 될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주민 참여도와 건물 노후화에 따른 개선의 시급성, 주변 지역의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가장 먼저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선도지구 대상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전 둔산과 노은, 송촌지구 등입니다. 지역에선 둔산지구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근 재건축 공사비가 급증하고 지역 부동산의 침체 상황도 계속돼 특별법 수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1기 신도시와 달리 참여도가 떨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노후계획 특별법이라 하지만
그 지역은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이렇게 이제 높게 보지를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대전시는 이달 말 국토부 사업 기준이 확정되면 6월 말 주민설명회를 준비하고 기본계획 등을 수립해 선도지구 선정 등 특별법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수자원공사가 전쟁으로 수도시설이 파괴된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투르스카베츠시에 정수시설을 긴급 지원합니다. 인구 2만 6천 명 규모였던 투르스카베츠시에는 전쟁 시작 이후 피난민과 부상자 등 1만 5천 명이 몰리면서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오는 9월까지 분산형 정수설비 2기를 제작한 뒤 연말쯤 우크라이나에 설치해 하루 100톤 상당의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은 주변에 병의원이나 약국 등이 없어서 주민들이 제때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든데요. 의료 환경이 취약한 농촌을 직접 찾아가 진료해주는 왕진버스가 국가와 지자체, 농협이 비용을 분담해 올해부터 대대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강진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저기 몸이 아픈 노인들이 아침 일찍 집에서 나와 젊은이들의 도움을 받아 대기 중인 버스에 오릅니다. 버스가 향한 곳은 임시진료소. 수백여 노인들이 진찰을 받고 등과 허리에 침을 맞는 등 온종일 진료가 이어졌습니다. 농번기라서 또 거동이 편치 않은 데다 거리도 멀어 병원에 가기 힘들었던 터라 왕진 의사가 반갑기만 합니다. 바쁘고 몸도 불편해 못 가는데 이렇게 와서 해주시는 게 굉장히 고맙고 만족합니다. 대부분 고령인데다 쉬지 않고 논밭에서 일을 하다 보니 퇴행성 질환, 근육통 등 전형적인 농부증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아파도 웬만하면 참고 살아왔던 만큼 침 치료를 받고 곧바로 호전됐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농사 일을 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그런지 이제 관련된 근육통이라든지 특히 어깨 통증 이런 것도 많이 호소하시고 이렇게 한방 치료를 해드리면서 이제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저희도 같이 좀 보람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곱게 차려입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무료로 장수 사진을 촬영해 주는가 하면 시력 검사를 통해 노인에게 꼭 맞는 돋보기도 선물합니다. 지금까지 왕진버스는 간헐적으로 운영되다 올부터는 국가와 지자체, 농협이 비용을 분담하면서 확대 시행됩니다. 한양방 진료와 약 처방, 치과 치료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충남과 세종에서만 올해 31차례 9천여 명에게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아직도 우리 농촌에는 의료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편찮으신데도 병원에 찾아가시기가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왕진버스를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농촌 어르신들이 대단히 좋아하시네요. 도시의 병원은 더 커지고 기술도 발전하지만 시골은 여전히 필수 의료가 부족한 만큼 농촌 왕진버스가 농민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낼 걸로 기대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한화이글스가 고졸 신인 투수 조동욱의 활약으로 키움 히어로즈를 8대3으로 물리치며 3연전에서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류현진, 황준서에 이어 한화 역사상 3번째로 고졸 출신 입단 첫해 선발 데뷔전에 나선 조동욱은 6이닝 동안 3개의 안타를 허용하고 1실점만 내주며 키움의 타선을 틀어막았고 첫 승리를 따냈습니다. 한화는 이번 승리로 키움과 함께 공동 8위에 올라서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K리그1 대전 하나시티즌이 강원FC와의 원정 경기에서 혈투 끝 3대3으로 비겼습니다. 대전은 전반 초반 유망주 정강민과 이준규의 연속 데뷔골로 경기를 쉽게 풀어가는 듯 했지만 이후 3골을 내리내주며 역전을 허용했고 후반 추가 시간 음라파의 페널티킥 골로 간신히 비기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